다질련 차를 말하다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이 티백, 나일론 티백 7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의 종이 티백 제조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업체들 대다수는 열접착 방식의 티백 기계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열접착을 위해서 코팅하는 재질로는 PPP 펫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라스틱 물질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차를 우려 마시는 환경은 뜨거운 물과 티백 간의 접촉이 필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끓는 물의 최고 온도인 100도까지 티백의 코팅제가 녹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재질의 녹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개 재질 중에 녹는 점이 가장 낮았던 P가 115도 이상이었고 PP는 130도 이상, 펫 재질은 250도 이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100도의 물에 녹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플라스틱에서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BPA나 프탈레이트 성분이 PPP 펫 제조에 사용되는지도 궁금사항인데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재질 모두 BPA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물질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성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펫 재질의 공식 이름은 폴리에틸렌 텔리프탈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름에 프탈레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프탈레이트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크게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단량체 화학 구조를 가지는데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되는 프탈레이트는 그 중에 오쏘 구조를 가진 프탈레이트입니다. 풋살릭 앤하이드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했을 때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펫 제조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오쏘 구조가 아니고 파라 구조를 가진 것으로 아직까지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위에 소개된 세 개의 플라스틱 물질을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의 재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P는 케첩이나 마요네즈 튜브 또는 일회용 종이컵 내면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PP는 대다수 밀폐 용기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가끔 BPA 프리라는 문구를 마케팅 목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지요. 펫은 생수병으로 꽤 익숙한데요. 시판되는 음료수병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장시간 티백과 연관된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티백의 다른 요소를 살펴볼까 합니다. 티백을 보면 필터 외에도 몇 가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티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티백 주머니를 실에 고정시키고 그 실을 필요한 길이만큼 늘어뜨린 다음 실의 끝부분에 종이택을 달아서 실을 다시 고정시킵니다. 티백의 실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바느질하듯이 실을 매듭 짓는 방법이 있고 식품용 와이어를 사용해 눌러서 실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택에 실을 고정하는 방법도 역시 실로만 매듭 짓는 방법과 와이어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을 고정하는 와이어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문구용 스테이플은 당연히 아닙니다. 스테이플보다는 와이어로 부르는 이것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 설명글에 따르면 티백 와이어의 1차 조건은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부식이 생기면 인체 유해 물질이 찬물에 혼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식이 생겼을 때 예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와이어가 견디는 힘이 약해져서 티백과 분리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기 끔찍하지만 어떤 소비자가 찻잔에 떨어진 와이어를 알아채지 못하고 마셔버렸다면 119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특징은 잘 구부러져야 한다는 것인데 잘 구부러져서 실에 단단히 밀착될 수 있어야 실이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루미늄의 순도 유지라고 합니다. 제가 웹주소를 방문했던 인도의 어떤 생산 업체의 와이어 제품은 순도가 99.8에서 99.9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티백실의 일부는 티백과 함께 뜨거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따라서 실 역시 인체 무해한 성분이어야 하겠죠. 보통은 100% 면실을 사용하거나 면실에 PE 같은 플라스틱을 코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티백의 택은 티백 포장 봉투와 일체형으로 제조될 때는 내면은 식품용 코팅이 사용되지만 외면은 식품용이 아닌 일반적인 인쇄잉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택은 웬만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두껍게 만들어지는데 어쨌거나 택 전체가 완전한 식품용 재질은 아닐 수 있는 만큼 찬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종이 티백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일론 티백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티백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질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